박근혜 전 대통령 1심 선고 텔레비전 중계가 허용됐다. 그래서 오는 6일 금요일이 되겠네요. 금요일 네네. 낮 2시 이렇게 중계 방송이 될 예정입니다. 방금 또 SBS 10시 뉴스에서 또 소개가 됐고요. 네, 그렇습니다. TV 중계 최초가 아닐까 싶은데 말이죠. 네, 재판상으로는 최초라고 하고요. 예. 이게 아직 구체적인 방법은 정해지지 않았는데 이 재판부가 법정 내 질서 유지 등을 고려해서 법원이 직접 촬영한 4가지 영상 정도를 이렇게 송출하는 방식으로 좀 그렇게 진행이 될 것 같다. 네. 이렇게 얘기가 나오네요. 방송사가 들어가서 촬영하는 것이 아니라. 네네. 예. 그렇다면은 이게 그 선고가 상당한 분량일 것 같은데 힘이 더 많으니까. 그렇죠. 이 20가지가 넘잖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1시간은 좋게 넘기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추정도 해보는데 중계방송을 고려해서 헌법재판소에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결정 당시처럼 축약해서 한 20분 정도로 해서 방송할 가능성도 있지 않겠는가 추측해 봅니다만은 한번 여러분들 오는 금요일 낮 2시 10분 역사적인 현장 함께 시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은요? 예, 삼성이 법에 보장된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한 증거가 대규모로 발견이 됐습니다. 예. 지금 헌법에서 노동 3권을 보장을 하고 있죠. 근데 삼성은 완전 취해법권 지역이었던 것 같다는 그런 비판이 나옵니다. 검찰이 삼성의 MB 다스 소송비 대납을 수사하기 위해서 이 삼성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는데 이 과정에서 노조 파괴, 노조 와해 전략이 담긴 문서 6천여 건이 발견됐다. 이렇게 한겨레가 보도를 했습니다. 이 사실 과거 이 심상정 정의당 의원하고 이 JTBC 측이 관련해서 문건을 공개한 적이 있었어요. 이게 2013년이었는데 이 제목이 S그룹 노사 전략이라는 제목의 문건이었고요. 근데 이 문건에는 노조 없는 계열사의 노조가 만들어지면 모든 역량을 투입해서 와해시킨다. 그런 내용. 이 자체가 노동관계법 위반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부당노동 행위입니다. 그리고 노조가 있는 계열사에서는 그 노조를 이용해서 새로 만들려는 노조를 이제 방해를 한다. 그런 내용이 있었고. 어용노조. 네. 그다음에 이제 노조를 만들려는 문제 인력은 불이익을 주고 비위 사실을 체증한다. 이것도 굉장한 불법 소지가 있는 내용이죠. 네, 일종의 이제 사찰을 지시를 하는 것과 다름이 없으니까요. 이런 초법적인 내용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3년에 이 문건이 발견이 됐는데 이 검찰이 이 문서에 대해서 수사를 하다가 무혐의 처분을 내렸어요. 그러니까 삼성이 우리 게 아닌데라고 입장을 바꿨거든요. 원래는 내부에서만 그냥 돌던 문서다. 이랬다가 우리 게 아니다. 라고 입장을 바꿨는데 이 검찰에서 저 사람들 게 아니래. 라고 이렇게 결론을 내고. 삼성 한마디에 그냥. 네, 그렇죠. 모든 게 다 평정이 되는군요. 네, 헌법을 위반한 행위인데 당시 삼성에 대한 이 압수수색조차 제대로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 MB 다스 소송비 대납 관련 수사를 진행하다가 그러니까 금광을 캐려고 들어갔다가 다이아몬드를 발견한 좀 그런 상황인데 이 한겨레에 따르면 문서의 양이 6천 건이라고 하고요. 이 최근에 만들어진 문서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2013년에 한 번 걸렸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멈추지 않았다라는 거죠. 이 문서의 양이 방대해서 분석하는데 시간이 좀 걸릴 것 같긴 한데 어쨌든 보도된 내용을 조금 들여다보면요. 이 삼성이 무노조 경영을 홍보하면서 대외적으로는 우리가 복지가 너무 좋아서 직원들이 노조를 만들 필요성을 못 느낀단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인식을 하도록 홍보를 하고 내부적으로는 노조 설립을 초기에 와해시키는 전략을 짜라 이런 지시가 담겨 있다라고 합니다. 노조 설립 시도에는 알박기 노조로 대응을 하고 노조 설립을 시도하는 직원들은 문제 인물로 분류해서 사찰할 것을 지시를 하는 등 이 2013년에 발표된 문서와 크게 다르지 않는 내용들이 있다고 하고 그래서 황당한 거는 굳이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이상한 암호로 이런 얘기들을 표현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노조는 노조라고 안 쓰고 NJ, 그러니까 문제 직원은 MJ, 그러니까 문제 직원 해서 MJ, 그리고 우군인 가족 직원은 KJ, 가족 직원에서 KJ 이렇게 이름을 붙인 거죠. 어쨌든 이런 내용으로 봤을 때는 지금 재수사가 불가피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그때의 검찰과 지금의 검찰이 상당히 다르니까요. 그래서 노동 3건이 헌법 조문에 있는 가치인데 좀 이런 범죄는 철저히 수사해서 잘못이 있다면은 일벌백계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노조에 가입했던 사람들을 탈퇴시키는 것 이걸 또 그린화라는 은어를 써서
표현했더라고요. 네, 그린화. 녹색 성장이 떠오르기도 하고요. 녹색을 너무 좋아하시는 것 네. 같아요. 전반적인 사회 분위기가 네, 그랬던 것 같습니다. 예, 이런 삼성에다가 뭐랄까요, 문자로 네. 충성을 다짐한 이 기자들은 도대체 뭐 하는 분들입니까? 예. 네, 그렇게 미디어오늘 홈페이지에 가시면 네. 네, 실명을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신문 김영만 사장은 무엇보다도 삼성은 거의 대한민국 자체만큼이나 크고 소중한 우리 삼성이란 게 제가 갖게 된 삼성관입니다라고 이렇게 적었는데 미디어오늘에 가시면 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여기서 공개를 해버리시네요. 예, 그렇습니다. 서울신문 김영만 사장, 예, 장준기 씨한테 이런 문자를 보냈습니다. 네. 아이고, 삼성이 대한민국 자체만큼이나 크고 소중하다. 참 무섭습니다. 이런 인식 자체가. 네, 그렇습니다. 예. 이 삼성에서는 이렇게 노조 파괴를 하려고 전략을 짜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네, 글쎄 말입니다. 0074번 쓰시는 분, 제주 4.3. 무슨 이유로 이분들이 학살됐는지 궁금합니다. 사람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나 싶어서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네. 예. 사람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정말 잘 알려지지 않은 역사인데, 네. 네, 뭐 그동안 계속 뭐 억지로 이제 가려왔던 그런 역사이기도 하죠. 네. 이 돌이켜 보면은 뭐 87년에 6월 항쟁 같은 경우에는 6월 민주화 항쟁 뭐 이렇게 명칭이 있고, 예. 네, 그다음에 광주 민주화운동도 처음에는 광주 사태라고 불리다가 그렇죠. 이후에 그게 바로 잡혀져서 광주 민주화 운동이라고 이렇게 불렸는데 이 4.3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4.3 혹은 4.3 사건 네, 이렇게 불리고 있어요. 그래서 예. 아직 이 4.3이 역사적으로 어떤 그런 네, 그러니까 뭐 이름표를 달지 못했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건데 예.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과거 이제 진상조사와 함께 예. 또 뭐 희생자에 대한 뭐 배보상 이런 것도 뭐 균형 있게 좀 이루어져야 네. 좀 이렇게 평가가 잘 이루어져야 또 이 과거를 발판으로 더 미래를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예.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쉽게 얘기해서 빨갱이 네. 잡는다고 민간인들까지 그냥 어마어마하게 죽인 사건입니다. 이게. 그렇습니다. 이 4.3이라는 그 날의 시작이 네. 이 남로당의 이제 그 제주도당 그 무장 인원들이 예. 그 제주도 경찰지서를 급습하면서 시작된 사건으로 알려져 있는데 네. 그런데 이게 근본적으로 따지고 들어가 보면은 뭐 제주도에 있던 사람들이 뭐 밖으로 나갔다가 일제의 수탈에 못 견뎌서 밖으로 나갔다가 이 미군정이 들어온 이후에 다시 들어오면서 네. 그때 실업자도 많이 발생을 하고 또 그런데 이 미군정에서는 계속해서 뭐 공무를 요구하면서 네. 이렇게 좀 수탈이 이어졌고 갖다 바쳐라. 네. 그리고 이제 친일파였던 사람들이 역시나 또 제주도에서도 네. 친미파로 변신을 이루었고 네. 또 이런 뭐 과정에서 뭐 제주도가 뭐 이제 말을 잘 안 듣는 지역 뭐 이렇게 이른바 이제 빨갱이 지역 이렇게 꼽히면서 네. 뭐 서북청년단 같은 구구 단체들이 내려와서 네. 또 이렇게 굉장히 폭력적으로 이제 주민들을 대하던 것도 있었고 예, 보다 근본적으로는 미군정이 네. 이 대대적으로 진압했다는 점, 그러니까 배후에 미국이 있었다는 점도 역사적으로 드러난 사실이에요. 그렇습니다. 예. 뭐 당시 그 제주도에 있었던 미군의 뭐 책임자 중에 한 명이 네. 뭐 자기는 이 원인은 모르겠으나 그냥 제주도를 진압하라는 명령만 받고 그거를 수행했다 뭐 이런 얘기를 했던 역사적 기록도 남아 있는데 네. 끔찍한 일이죠. 이게 뭐 희생자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그 중에서도 뭐 여성, 노인, 어린이 희생자들도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예, 1949년 1월 17일에 북촌 사건, 이건 굉장히 유명한 사건입니다. 북촌 마을 주민 350여 명을 북촌 초등학교 운동장에다 모아놓습니다. 네. 그리고 집단 총살을 했어요.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다 죽였어요. 네. 아니 이게 어떻게 여기서 무슨 공권력을 얘기할 수 있고 정의를 얘기할 수 있겠어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네. 행위였던 거죠. 당시 뭐 미군정과 그다음에 뭐 이제 경찰들이 자행했던 이제 학살 사건으로 네, 보는 것이 뭐 적당한 뭐 정확한 이런 표현이다. 뭐 그렇게 네. 얘기도 나오는데 국가 권력이 수많은 민간인을 학살한 사건, 이게 네. 바로 4.3 사건이고요. 그렇습니다. 이 4.3 사건에 대해서 노무현 대통령이 최초로 사과했고 네. 오늘 또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해서 다시 한번 제주도민들 앞에 고개를 숙일 그런 계획입니다. 그렇죠. 정부를 이제 대표해서. 네, 그 2000년 김대중 정부 때도 이제 김대중 대통령 때 이 4.3 특별법이 통과가 돼서 예. 처음으로 이제 조사 같은 조사가 좀 이루어졌는데 아직 그것도 좀 미진하긴 하죠. 네, 하여튼 그렇게 쭉 이어온 좀 그런 역사가 좀 있는데 예. 말씀하신 대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네, 추념식에 참석을 해서요. 네.
앞으로 뭐 이런 이제 제주도민에게 다시 한번 사과를 하고 또 앞으로 뭐 진상 규명에 착수를 하겠으며 또 이런 4.3에 대한 완전한 해결이 뭐 국가를 이제 통합할 수 있는 뭐 그런 길이다. 뭐 이런 내용을 언급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아, 그래요. 제주 4.3 사건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고요. 네. 국가가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그런 기구가 아니라 국민에게 총불리를 들이댈 수 있는 그런 흉기가 됐던 그런 아픈 역사입니다. 이 역사를 우리가 똑똑히 기억해야지 이걸 잊어버리면 민주공화국의 어떤 그런 깃들도 사라질 수 있다. 그렇습니다. 뭐 4.3 사건이 지금 이제 4.3 사건으로 불리는 그 사건이 뭐 제대로 이제 진상 규명이 이루어지고 책임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졌다면은 뭐 이후에 광주 민주화 운동 같은 또 다른 비극이 이제 없었겠죠. 그렇죠. 국가 폭력이란 것이 뭐 다시 일어나기란 쉽지 않았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도 이번 4.3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좀 정립을 할 필요가 있다. 뭐 그렇게 보입니다. 그 제주 4.3 평화기념관에 백비라는 그 비석이 있습니다. 네. 이 백비는 아무것도 적혀 있지 않은 그런 비석인데 그런데 이제 백비 앞 그 안내문에는 언젠가 이 비에 제주 4.3의 이름을 새기고 일으켜 세우리라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네, 그 정말 제가 그 기념관에 예전에 몇 년 전에만 가봤었거든요. 근데 돌아다니면서 보면은 정말 분위기가 좀 어둡고 또 사람도 좀 없고 근데 뭐 까마귀들만 엄청 많고 좀 그래서 약간 좀 뭐 좀 뭐랄까요, 하여튼 한기가 도는 좀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뭐 좀 많은 분들이 또 그 추념관에 찾아가셔서 4.3 항쟁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도 좀 보시고 그러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국가 폭력이 없는 나라, 이런 나라가 돼야겠습니다. 임수진님, 사실 제주 4.3 사건 잘 모르고 있었어요라고 하셨고, 윤대선님 4.3 사건 처음 들어봤어요. 서희은님 몰랐네요. 그저 막연하게 제주도민을 빨갱이로 몰아서 학살했다고만 알고 있었는데 그 당시 대통령이 누구였죠? 뭐 다 아시면서. 정영주님 4.3 사건이 이런 거였군요. 라고 하셨습니다. 네. 4.3 사건을 우리가 그동안 은폐해 왔던 겁니다. 부끄러운 역사니까. 네, 사실. 그렇습니다. 그것도 더러는 제주 반란 사건이라고 해서 예전엔 그랬죠. 민간인을 죽여놓고 국가 폭력에 의해서 그래놓고는 그걸 또 제주 반란 사건으로 매도를 해서 정말 그나마 이 제주도민들과 이 4.3의 진상을 규명하려는 사람들이 노력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이 4.3 반란에서 4.3 사건까지는 나아갈 수 있었어요. 근데 여기서 좀 더 역사적 평가를 더 부여할 필요는 있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문서의 양이 방대해서 분석하는데 시간이 좀 걸릴 것 같긴 한데 어쨌든 그 보도된 내용을 조금 들여다보면요. 이 삼성이 무노조 경영을 홍보하면서 대외적으로는 우리가 복지가 너무 좋아서 이 직원들이 노조를 만들 필요성을 못 느낀단다 뭐 이렇게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인식을 하도록 홍보를 하고 내부적으로는 노조 설립을 초기에 와해시키는 전략을 짜라 뭐 이런 지시가 담겨 있다라고 합니다. 뭐 노조 설립 시도에는 뭐 알박기 노조로 대응을 하고 뭐 노조 설립을 시도하는 직원들은 문제 인물로 분류해서 사찰할 것을 지시를 하는 등 이 2013년에 발표된 문서와 크게 다르지 않는 내용들이 있다고 하고 그래서 황당한 거는 굳이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이상한 암호로 이런 얘기들을 표현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노조는 노조라고 안 쓰고 NJ, 그 문제 직원은 MJ, 그러니까 문제 직원 해서 MJ, 그리고 우군인 가족 직원은 KJ. 가족 직원에서 KJ 뭐 이렇게 이름을 붙인 거죠. 어쨌든 이런 내용으로 봤을 때는 지금 재수사가 불가피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그때의 검찰과 지금의 검찰이 오는 금요일 낮 2시 10분 역사적인 현장 함께 시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소식은요. 삼성이 법에 보장된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한 증거가 대규모로 발견이 됐습니다. 지금 헌법에서 노동 3권을 보장을 하고 있죠. 근데 삼성은 완전 취해법권 지역이었던 것 같다는 그런 비판이 나옵니다. 검찰이 삼성의 그 MB, 그 다스 소송비 대납을 수사하기 위해서 이 삼성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는데 이 과정에서 그 노조 파괴, 노조 와해 전략이 담긴 문서 6천여 건이 발견됐다. 이렇게 한겨레가 보도를 했습니다. 이 사실 과거 이 심상정 정의당 의원하고 이 JTBC 측이 관련해서 문건을 공개한 적이 있었어요. 이게 2013년이었는데 이 제목이 S그룹 노사 전략이라는 제목의 문건이었고요. 근데 이 문건에는 그 노조 없는 계열사의 노조가 만들어지면 모든 역량을 투입해서 와해시킨다.
그런 내용. 이 자체가 그 노동관계법 위반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부당노동행위입니다. 예. 그리고 노조가 있는 계열사에서는 뭐 그 노조를 이용해서 네. 새로 만들려는 노조를 이제 뭐 방해를 한다 뭐 그런 내용이 있었고 상당히 다르니까요. 예. 그래서 뭐 노동 3건이 이 헌법 조문에 있는 가치인데 좀 이런 범죄는 철저히 수사해서 잘못이 있다면은 뭐 일벌백계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노조에 가입했던 사람들을 탈퇴시키는 것 이걸 또 그린화라는 은어를 써서 표현했더라고요. 네, 그린화. 녹색 성장이 떠오르기도 하고요. 녹색을 너무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전반적인 사회 분위기가 그랬던 것 같습니다. 예, 이런 삼성에다가 뭐랄까요, 문자로 충성을 다짐한 이 기자들은 도대체 뭐 하는 분들입니까? 예. 네, 그렇게 미디어 오늘 홈페이지에 가시면 실명을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신문 김영만 사장은 무엇보다도 삼성은 거의 대한민국 자체만큼이나 크고 소중한 우리 삼성이란 게 제가 갖게 된 삼성관입니다라고 이렇게 적었는데 미디어 오늘에 가시면 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여기서 공개를 해버리시네요. 예, 그렇습니다. 서울신문 김영만 사장, 장준기 씨한테 이런 문자. 박근혜 전 대통령 1심 선고 텔레비전 중계가 허용됐다. 그래서 오는 6일 금요일이 되겠네요. 금요일 낮 2시 이렇게 중계 방송이 될 예정입니다. 방금 또 SBS 10시 뉴스에서 또 소개가 됐고요. 네, 그렇습니다. TV 중계 최초가 아닐까 싶은데 말이죠. 네, 재판상으로는 최초라고 하고요. 뭐 이게 아직 뭐 구체적인 방법은 정해지지 않았는데 이 재판부가 뭐 법정 내 질서 유지 등을 고려해서 뭐 법원이 직접 촬영한 4가지 영상 정도를 이렇게 송출하는 방식으로 좀 그렇게 진행이 될 것 같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네요. 방송사가 들어가서 촬영하는 것이 아니라. 예. 그렇다면은 이게 뭐 선고가 상당한 분량일 것 같은데 혐의도 많으니까. 그렇죠. 이 20가지가 넘잖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1시간은 좋게 넘기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추정도 해보는데 뭐 중계방송을 고려해서 헌법재판소에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결정 당시처럼 축약해서 한 20분 정도로 해서 방송할 가능성도 있지 않겠는가 추측해 봅니다만은 한번 여러분들 노조화. 그다음에 이제 뭐 노조를 만들려는 문제 인력은 불이익을 주고 비위 사실을 체증한다. 이것도 굉장한 불법 소지가 있는 내용이죠. 일종의 이제 사찰을 지시를 하는 것과 다름이 없으니까요. 이런 초법적인 내용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3년에 이 문건이 발견이 됐는데 이 검찰이 이 문서에 대해서 수사를 하다가 무혐의 처분을 내렸어요. 그러니까 삼성이 우리 게 아닌데라고 입장을 바꿨거든요. 그 원래는 뭐 내부에서만 그냥 돌던 문서다. 이랬다가 우리 게 아니다라고 입장을 바꿨는데 이 검찰에서 저 사람들 게 아니래. 라고 이렇게 결론을 내고 삼성 한마디에 그냥 그렇죠. 모든 게 다 평정이 되는군요. 헌법을 위반한 행위인데 당시 삼성에 대한 이 압수수색조차 제대로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 그 MB 다스 소송비 대납 관련 수사를 진행하다가 그러니까 금광을 캐려고 들어갔다가 다이아몬드를 발견한 좀 그런 상황인데 이 한겨레에 따르면 문서의 양이 6,000건이라고 하고요. 이 최근에 만들어진 문서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2013년에 한 번 걸렸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멈추지 않았다라는 거죠.